여러분, 가을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 있으신가요? 저 멀리 빛나는 별들이 들려주는 신비로운 이야기들 속으로 떠나보세요. 그리스 신화 속에서 내려온 영웅과 괴물, 아름다운 공주와 왕비가 살아 숨쉬는 하늘의 별자리들. 오늘은 안드로메다 공주의 전설부터 용맹한 페르세우스, 그리고 고래자리의 티아마토에 이르기까지 가을 밤하늘을 수놓는 별자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별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가을의 밤하늘을 수놓는 별자리들. 안드로메다 자리, 카시오페이아 자리, 염소 자리, 물고기 자리, 페가수스 자리, 양자리, 물병 자리, 고래 자리. 1. 안드로메다 자리. 늦가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 머리 위로 떠오르는 대사각형의 한 모퉁이에서부터 비자 형태로 북동쪽으로 뻗어가는 별자리가 보입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왕국의 아름다운 공주 안드로메다의 이름을 딴 안드로메다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2등급의 별이 3개 있으며 그리 많은 별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 유명세는 공주의 허리 부분에 위치한 안드로메다 은하 M31 덕분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M31은 우리 은하와 가장 비슷하며 우리 은하에 가장 가까운 은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은하에 마젤란 성운이 붙어 있듯이 M31에는 M32와 M110이 붙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자리의 발 부분에는 2.0등급의 알마크 별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자리 찾는 법. 페가수스 자리의 3개의 별과 안드로메다 자리의 머리 부분을 이루는 별성 알페라츠과 함께 가을의 사각형을 형성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이 중 북동쪽에 위치한 별이 바로 안드로메다 자리의 성입니다. 이 별을 기점으로 북동쪽으로 비자 형태로 갈라지는 7개의 별이 바로 안드로메다 자리입니다. 만약 가을의 대사각형을 찾기 어렵다면 양쪽 변두리를 연장하여 북극성에서 만나는 선을 따라가 보세요. 또한 안드로메다 자리에서 북쪽으로 올려다보면 W자 모양의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자리의 신화. 이 별자리에 얽힌 신화는 에티오피아의 왕비 카시오페이아와 그녀의 자만심에서 시작됩니다. 카시오페이아는 자신의 미모가 바다의 요정들인 네레이드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자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네레이드들은 분노하여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이를 알렸고, 포세이돈은 에티오피아 해안에 거대한 고래 괴물 티아마토를 보내어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왕 케페우스는 이 재앙을 막기 위해 공주 안드로메다를 괴물의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하고 그녀를 바닷가의 바위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적으로 용감한 영웅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베고 돌아오던 길에 안드로메다 공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페르세우스는 하늘을 나는 구두를 신고 날아가 안드로메다를 구출하였고 메두사의 머리를 괴물 티아마토에게 내밀어 그를 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후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2. 카시오페이아 자리. 늦가을 북쪽 하늘을 올려다보면 거꾸로 매달린 W자 모양의 별자리가 보입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의 아름다운 왕비 카시오페이아의 이름을 딴 카시오페이아 자리입니다. 이 별자리는 1년 내내 북쪽 하늘에서 볼 수 있지만 늦가을에는 특히 높이 떠 있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과 정반대에 위치해 있어 북두칠성이 지평선에 가깝게 내려갈 때에도 북극성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W자의 알파성과 델타성을 연장해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반대쪽으로 연장선을 그려 내려가면 북극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 찾는 법. 카시오페이아 자리 근처에는 작은 망원경으로도 즐길 수 있는 성운, 성단, 그리고 이중성들이 많습니다. W자 모양으로 나열되어 있어 북두칠성과 함께 잘 알려진 별자리 중 하나입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북두칠성을 찾아보세요. 북두칠성의 변두리에서 약 5배 정도 연장시킨 곳에 북극성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의 반대편으로 W자 모양의 카시오페이아 자리가 보일 것입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의 신화. 카시오페이아 자리에 얽힌 신화는 안드로메다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로 카시오페이아 왕비 자신의 자만심에서 비롯됩니다. 카시오페이아는 자신의 미모가 바다의 요정들보다 더 아름답다고 자랑했으며 이로 인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분노를 샀습니다.
포세이돈은 에티오피아에 거대한 괴물 티아마토를 보내 재앙을 일으켰고, 이에 왕 케페우스는 신탁에 따라 자신의 딸 안드로메다를 희생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드로메다는 페르세우스에 의해 구출되었지만 카시오페이아의 자만심은 하늘의 별자리로 남아 밤하늘에서 영원히 반성하며 빛나게 되었습니다. 3. 염소자리. 은하수와 함께 여름의 대삼각형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남쪽 하늘에 거꾸로 된 삼각형 모양의 별자리가 나타납니다. 이 별자리가 바로 염소자리입니다. 염소자리는 3등급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어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고대 프톨레마이오스가 설정한 오래된 별자리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염소자리는 태양의 겉보기 통로인 황도의 10번째 별자리로 기원전 67세기에는 동지점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현재 동지점은 물고기 자리에 있지만 이는 세차 현상으로 인해 변한 것입니다. 염소자리는 성운이나 성단보다 이중성이 많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염소자리 찾는 법. 염소자리는 가을 초에 남쪽 지평선 위에 거꾸로 선 삼각형 모양의 별자리로 나타납니다. 육안으로 8개의 별들이 나열된 것처럼 보입니다. 염소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백조자리의 데네브, 검은고자리의 베가, 그리고 독수리자리의 알타이를 연결해 여름의 대삼각형을 찾아보세요. 이 대삼각형에서 베가와 알타이를 연결하는 선을 남쪽으로 연장시키면 염소자리가 나타납니다. 염소자리 주변에는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고래자리 등 물과 관련된 별자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염소자리의 신화. 염소자리와 관련된 신화는 판이라는 목장의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판은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신으로 여러 신들 사이에서 사랑받았습니다. 어느 날 판은 올림포스 신들이 이집트의 나일 강변에서 연애를 즐기고 있을 때 거대한 괴물 티폰이 나타나 신들을 위협했습니다. 신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신하여 도망쳤는데 판은 염소로 변신해 달아나려다 나일강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물고기로 변신하려던 판은 급하게 변신하는 바람에 상반신은 염소, 하반신은 물고기의 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염소자리가 상반신은 염소,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으로 하늘에 떠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4. 물고기자리. 가을의 사각형의 동쪽과 남쪽을 살펴보면 어두운 별들이 L자 모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마리의 물고기가 리본으로 연결된 모습의 물고기자리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물고기자리는 태양의 겉보기 통로인 황도의 12번째 별자리로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고기자리의 북쪽 물고기와 남쪽 물고기로 나뉘며 현재 춘분점은 남쪽 물고기자리 바로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고기자리는 특히 3월 20일에서 22일 춘분 때에 태양이 이곳에서 빛나게 됩니다. 춘분점은 적경 0시에 좌우선이 통과하기 때문에 본초 좌우선으로도 불립니다. 물고기자리 찾는 법. 물고기자리를 찾기 전에 먼저 가을의 사각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의 사각형은 페가수스 자리의 몸통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L자 모양으로 에워싸듯이 8개의 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자리는 이 사각형의 동쪽과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L자 모양의 매듭 부분에는 3.6등급의 알파성으로 동남쪽에 붉은 별이 밝게 빛나고 있는데 이는 고래자리의 미라 성계입니다. 미라 별을 찾은 후 그 위북쪽에 배열된 L자 모양의 별자리를 찾으면 물고기 자리가 됩니다. 물고기 자리의 신화. 이 별자리와 관련된 신화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그녀의 아들 에로스의 이야기입니다. 올림푸스의 신들이 모여 연애를 벌이던 어느 날 아프로디테와 에로스는 유프라테스 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대한 괴물 튜폰이 나타났고 두 사람은 그를 피하기 위해 물고기로 변신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도망칠 때 두 물고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리본으로 몸을 묶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물고기 자리가 두 마리의 물고기로 표현되며 리본으로 연결된 물고기들의 모습이 별자리로 하늘에 새겨졌습니다. 5. 페가수스 자리. 페가수스 자리는 가을의 밤하늘에서 머리 위로 4개의 별이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이 별자리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 날개 달린 천마 페가수스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페가수스는 메두사의 피에서 태어난 신비한 말로 용맹한 영웅 페르세우스와 함께 많은 전설을 남겼습니다.
페가수스 자리의 사각형은 가을의 사각형이라고도 불리며 페가수스의 몸통을 나타냅니다. 이 사각형 안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별이 하나도 없지만 사각형의 북동쪽 모서리에 있는 별은 안드로메다 자리의 알파성인 알페라츠로 과거에는 페가수스 자리와 안드로메다 자리가 이 별을 공유했습니다. 페가수스 자리의 신화. 페가수스 자리와 관련된 신화는 영웅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죽이며 이때 주위 암석에 뿌려진 메두사의 피에서 태어난 이 신비로운 말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페가수스는 이후 제우스 신의 벼락 화살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모험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페가수스가 헬리콘 산의 숲을 지나가다가 발로 바위를 찼는데 그 자리에서 신비로운 샘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샘물은 히포크리니로 불리며 그 물을 마시면 신적인 창조력이 생긴다고 전해집니다. 페가수스는 이후 콜린스턴의 왕자인 벨레로폰에게 잡혀 그의 말이 되었고 불을 뿜는 괴물 키마이라를 퇴치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벨레로폰은 자신의 승리에 도취해 페가수스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려다가 떨어져 죽고 페가수스만 하늘에 올라가 별자리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6. 양자리. 가을 밤하늘에서 안드로메다 자리의 남쪽을 보면 작은 삼각형 모양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이 별자리의 남쪽으로 내려가면 하늘을 나는 금빛 털을 지닌 양의 머리 부분을 형성하는 별들이 보입니다. 이 별자리가 바로 양자리입니다. 양자리는 황도의 첫 번째 별자리로 기원전 150년 히파르코스가 설정한 황도 12궁의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합니다. 현재는 세차 현상으로 인해 춘분점이 물고기 자리로 이동했지만 여전히 양자리는 천문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자리 찾는 법. 양자리는 다른 별자리들과 얽혀 있어 처음 하늘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안드로메다 자리의 남서쪽에 있는 가을의 사각형을 찾는 것입니다. 사각형을 찾은 후 동쪽으로 눈을 돌리면 3개의 별들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별들이 양자리의 머리 부분을 형성합니다. 양자리의 신화. 양자리에 얽힌 신화는 보이오티아의 왕이며 아이오로스의 아들인 아타마스와 그의 아내 네페레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아타마스는 아내 네페레와의 사이에서 플릭소스와 헬레라는 남매를 얻었지만 후에 이혼하고 카도모스의 딸 이노와 재혼합니다. 이노는 전처의 아이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고 어느 날 이노는 보리 농사가 흉작이 된 것을 이유로 아타마스에게 신탁을 물어보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 신탁에서는 너의 아들 플릭소스를 제우스 신에게 바쳐라라는 것이었고 이렇게 이노는 신탁을 이용해 플릭소스를 죽이려 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플릭소스의 엄마 네페레는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에게 하늘을 나는 금색 양을 얻어 플릭소스와 헬레를 구출하게 했습니다. 금빛 양은 남매를 코르키스라는 안전한 나라로 데려가려 했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막는 해협에 이르렀을 때 헬레는 도중에 바다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해협은 훗날 헤레스폰토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플릭소스는 무사히 코르키스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양을 제우스에게 바쳤습니다. 이후 금색의 모피로 만든 옷은 군신 아레스의 숲속 나뭇가지에 걸쳐졌다가 하늘의 별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7. 물병자리. 천마 페가수스 자리 바로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물병자리입니다. 이 별자리는 프톨레마이오스 시대부터 알려진 오래된 별자리로 면적은 크지만 눈에 띄는 밝은 별이 적어 그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물병자리는 태양의 황도상의 11번째 별자리로 고대 아랍에서는 이 물병자리를 천수의 물독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이 별자리가 나타날 때 지중해 연안국들이 우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병자리 찾는 법. 물병자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물병을 형성하는 삼각형의 별과 중앙에 박혀있는 별입니다. 이 별을 찾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가을의 사각형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사각형을 찾은 후 페가수스 자리의 머리 부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물병 자리의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남쪽 지평선 가까이에 있는 남쪽 물고기 자리에서 시작해 물병 자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병 자리의 신화. 이 별자리에 얽힌 신화는 트로이아의 왕자 가뉴메데스와 올림포스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지상을 살피던 제우스가 양들을 몰던 가뮌메데스를 보고 그의 얼굴에 매혹되어 톡수리로 변신해 하늘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제우스는 그 대가로 가뮌메데스에게는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주었고 가뮌메데스의 아버지에게는 황금 포도와 바람같이 빠른 말 트로이아를 선물했습니다. 가뮌메데스가 신들의 연회에서 신들의 지혜의 원천이 되는 술이 든 물병을 들고 술을 따르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때 가뮌메데스가 들고 있던 물병이 물병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제우스와 헤라의 딸 헤베가 이 물병을 들고 신들의 술 시중을 들었으나 그녀가 결혼을 하게 되며 가뮌메데스가 술 시중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1월 21일 2월 18일 사이에 탄생한 사람이 물병 자리에 속하며 이 별자리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리한 관찰력과 추리력을 갖고 있으며 사람들을 쉽게 설득하는 능력도 가졌다고 합니다. 8. 고래자리 12월 중순이 되면 남쪽 하늘에 떠오르는 거대한 별자리가 있습니다. 이 별자리는 하늘의 88개 별자리 중 네 번째로 큰 고래자리로 남쪽 하늘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밝은 별이 많지는 않지만 고대의 신화 속 괴물 티아마토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고래자리는 티아마토라는 거대한 괴물을 상징하며 이 괴물은 에티오피아의 공주 안드로메다를 공격하기 위해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 의해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이 괴물은 용사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이용해 퇴치하면서 하늘의 별자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고래자리 찾는 법. 고래자리를 찾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12월 중순 남쪽 하늘에 고래자리가 크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고래자리를 찾기 전에 물고기 자리와 양자리를 먼저 찾아보세요. 물고기 자리의 L자 모양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을 따라가면 고래자리의 미라 성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미라별을 중심으로 비틀어진 Y자 모양의 별들을 찾아보면 고래자리의 전체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을의 사각형의 동쪽 변두리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고래자리 중 가장 밝은 별인 네브 카이토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별을 중심으로 고래자리의 모습을 확인해 보세요. 고래자리의 신화. 이 이야기는 옛날 케페우스라는 왕에게 카시오페이아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닌 미모를 입 밖으로 자랑하다가 그녀의 자랑이 바람을 타고 바다의 요정 네레이드에게 전달되며 그들의 질투를 사게 되며 시작됩니다. 네레이드들은 이 내용을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전하며 카시오페이아를 혼내달라 간청했고 이에 포세이돈은 카시오페이아의 나라에 폭풍우와 티아마토라는 괴물 고래를 보내 고기잡이도 농사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카시오페이아의 딸이며 공주인 안드로메다가 이 재앙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 스스로 제물이 되어 앞바다의 바위에 쇠사슬로 몸을 묶어 고래 괴물 티아마토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고래 괴물 티아마토가 나타나 안드로메다를 잡아먹으려던 순간 때마침 메두사를 처치하고 돌아가던 영웅 페르세우스가 그녀를 발견하고 구출해내고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이용해 티아마토를 돌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이 괴물은 고래자리로 하늘에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을 밤하늘을 수놓는 다양한 별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별자리는 단순한 별자리가 아니라 하늘에 새겨진 전설과 신화의 조각들입니다. 이제부터 가을이 오면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별빛 아래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밤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호기심 가득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